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매일 밤 새벽 2시에 잠에서 깨는 것을 65세가 넘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것이 어르신의 심장과 기억력, 심지어 신장까지 조용히 손상시키고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설상가상으로 매일 하는 건강에 좋다고 믿는 한 가지 습관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저는 부산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르신들께서 이 작은 비밀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몇 년간이나 밤잠을 설치며 고통받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오늘 어르신의 방광을 진정시키고 야간료를 줄여 마침내 밤새 평화롭게 주무실 수 있도록 매일 마시는 음료에 무엇을 더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 어디서 이 글을 보고 계신지 현재 시각은 몇 시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로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어르신 본인이나 소중한 분에게 중요한 문제라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종 모양 아이콘을 켜서 어르신과 같은 분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다음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변화와 한 티스푼의 습관이 어르신의 평화로운 밤을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서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수면에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눈은 서서히 감깁니다. 하지만 불과 2시간 뒤 다시 잠에서 깹니다. 아랫배에 가벼운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방광이 꽉 찬 것도 아니지만 침대에서 일어나야 할 만큼 다급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새벽 3시에 때로는 새벽 5시에 또 반복됩니다. 이게 그저 노화 현상일까? 아니면 내 몸이 무언가 신호를 보내는 걸까?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비뇨의학과 의사로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르신의 몸은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어르신께서 그 목소리에 부드럽게 귀 기울이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본 적 없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호르몬이 밤 동안 소변 생성을 늦춰 신장이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바소프레신을 훨씬 적게 생산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동안에도 신장은 계속해서 물을 거르고 소변을 만들어 방광을 채우게 되고 한밤중이나 새벽이 되면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방광 자체도 나이가 들면서 더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400에서 500ml ml의 소변을 담을 수 있어야 뇌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150ml, 즉 반 컵 정도만 차도 다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방광이 손상되어서가 아니라 마치 너무 일찍 울리는 사찰의 종처럼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장의 처리 속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장은 낮 동안 더 느리게 수분을 거릅니다. 이는 체액이 몸에 더 오래 머문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다리나 하체 조직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누우면 그 체액이 다시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신장은 갑자기 그 모든 물을 처리하기 시작하며 어르신이 쉬고 싶을 바로 그 시간에 방광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들릴 만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은퇴한 교사였던 김영수 할아버지는 한때 자신의 신장이 약하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3번씩 깨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신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저녁 6시 이후에 대부분의 물을 마셨고 몸이 너무 늦게 그것을 처리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방광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잘못된 시간에 과부하가 걸렸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물 마시는 시간을 아침과 이른 오후로 옮기고 저녁 6급시 이후에는 조금씩만 마시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는 5시간에서 6시간을 내리 주무셨습니다. 약도 두려움도 없이 단지 더 나은 시간 조절만으로 가능했습니다. 어르신 당신의 몸이 당신을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몸의 새로운 리듬에 맞는 새로운 습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친절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일 때 어르신은 몸을 부드럽고 인내심 있게 하룻밤 하룻밤씩 균형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어르신과 나누고 싶은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고 자연적이며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것입니다. 몇 년 동안 어르신의 부엌 한 구석에 겸손하게 자리 잡고 있던 조용한 재료가 평화로운 밤을 되찾아 줄 힘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약이 아닙니다. 화학 물질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호로파 페녹렉이라고 불리는 작고 황금빛을 띠는 씨앗으로 밤새 물에 불려 매일 마시는 물에 더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물에 불린 호로파 씨앗 단 한 스푼이 어르신의 방광을 진정시키고 소화를 도우며 새벽 2시에 다급한 화장실 방문을 줄여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이 씨앗이 낯설거나 비싸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부엌과 할머니들의 지혜 속에 함께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호로파는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어르신의 경험과 건강을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특히 방광이 그렇습니다. 방광벽의 작은 염증, 아랫배의 약간의 부기만으로도 어르신은 밤에 계속해서 깨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이것이 그저 노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우리가 이 염증을 줄이면 방광이 다시 조용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호로파는 바로 그 일을 가장 부드럽게 해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호로파 씨앗에는 체내의 가벼운 염증과 싸우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밤새 따뜻한 물에 씨앗을 담가두면 그 화합물들이 서서히 방출되어 물을 순한 치유 강장제로 바꿔줍니다. 이 강장제는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째, 방광 주변의 염증을 부드럽게 줄여줍니다. 이는 신경이 한밤중에 뇌로 잘못된 경보를 보내는 것을 멈추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소장이 수분을 흡수하는 방식을 개선합니다. 그래서 밤에 모든 물이 신장으로 몰려가는 대신 일부는 낮에 미리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셋째, 특히 당뇨병이나 초기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어르신들의 호르몬 균형을 지원합니다. 이제 호로파를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할까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부드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볶지 않은 평범한 호로파 씨앗을 평평하게 한 티스푼 떠서 밤에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에 150에서 200ml의 물과 함께 담가두세요. 아침까지 뚜껑을 덮어둡니다. 다음 날 공복에 또는 아침 식사 약 30분 전에 그 물을 천천히 마십니다. 원하시면 씨앗을 씹어 드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물과 함께 통째로 삼켜도 됩니다. 만약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따뜻한 보리차 몇 방울을 첨가해도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후에 무거운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어 점심 식사 후에 섭취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최소 10일에서 14일 동안 매일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광주에서 은퇴한 70세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은 강하고 활동적이었으며 항상 책을 읽고 사찰의 새벽기도 돕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의 2년 동안 수면 장애로 고생하셨습니다.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었지만 자정이 되면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 30분에 또 때로는 동틀녘에 한 번 더 깨셨습니다. 매번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양은 반 컵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할머니는 피곤하고 정신이 멍하며 좌절감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의사 선생님, 저는 수면제에 의존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자연적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습관을 살펴봤습니다. 해가 진 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셨고 저녁을 늦게 드셨으며 호로파의 효능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오후 4시 이전에 대부분의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녁 식사를 오후 6시 30분으로 옮겼으며 매일 아침 호로파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야간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가 끝날 무렵에는 6시간을 내리 주무셨는데 이는 1년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밝아졌고 눈은 더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게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야 단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이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의 힘입니다.
보시다시피 호로파는 기적이 아닙니다. 전통에 쌓인 과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호로파를 다른 보조 음료와 함께 마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오후에 따뜻한 보리차를 즐겨 마십니다. 이는 가스를 줄이고 소화를 돕습니다. 혹은 저녁 7시쯤 작은 컵에 강황 우유를 마시고 그 후에 물을 2모금 정도만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물 마시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일찍 그리고 현명하게 마시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호로파 물을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그것도 여전히 수분 섭취량에 포함됩니다. 설탕이나 꿀을 첨가하지 마세요. 단순하고 본연의 맛 그대로 두세요. 그리고 만약 당뇨병이 있거나 강한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시작하기 전에 의사에게 문의하세요. 호로파는 일부 사람들에게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오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조용히 고통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약이나 비싼 보충제에만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해답이 이미 어르신의 집에 양념 선반 근처 작은 통 안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10일간 호로파 물을 시도해보세요. 수면을 관찰하고 방광의 상태를 알아차리며 아침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하는지 느껴보세요. 왜냐하면 어르신은 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꾸준한 에너지를 누릴 자격이 있고 한 모금씩 하룻밤씩 다시 통제력을 느낄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 특히 60세가 넘으면서 밤새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라며 저녁에 물 섭취량을 줄이기 시작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고 잠들기 전에는 가득 찬 컵을 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밤 새벽 1시에 그리고 또 새벽 3시 30분에 잠에서 깹니다. 물을 줄였는데 왜 아직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조용히 궁금해하십니다. 진실은 어르신 항상 얼마나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언제 그리고 무엇을 마시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어르신께서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때조차 조용히 밤을 방해하는 5가지 흔한 실수를 부드럽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물처럼 보이지 않지만 몸속에서는 물처럼 작용하는 심야 음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7시 이후에는 그냥 물을 마시지 않지만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나 숭늉 한 컵 또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차 한 잔을 즐깁니다. 네, 이런 음료들은 위안을 줍니다. 해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이것들 역시 모두 액체라는 사실입니다. 생강차든 묽은 죽이든 따뜻한 우유든 어르신의 방광은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해가 진 후에 섭취하기 때문에 신장은 밤새도록 일해야 합니다. 이는 몸이 쉬고 싶어 할 바로 그 시간에 더 많은 소변이 생성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실수는 많은 한국 가정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낮 동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저녁에 모든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침은 종종 바쁩니다. 기도, 아침 식사, 약 복용, 심지어 손주들을 돕는 일까지. 많은 어르신들이 전고 전까지 물을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오후 4시쯤 갑자기 기억합니다. 아, 오늘 물을 한 잔밖에 안 마셨네. 그래서 따라잡기 위해 저녁에 2~3잔을 마십니다. 하지만 이제 그 늦게 마신 물이 몸에 남아 수면 시간 동안 소변이 됩니다. 저녁 7시까지 마시는 것을 멈추더라도 몸은 여전히 그것을 처리하려고 애씁니다. 그 결과 새벽 2시에 깨어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제 한국 가정에서 매우 흔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냉장고에서 찬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더운 달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찬물이 상쾌하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방광 내벽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60세 이후의 방광은 온도에 더 민감해집니다. 찬물은 방광의 신경을 더 활성화시켜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을 때도 신호를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안에 소량만 있어도 급하게 가고 싶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온의 물이나 따뜻한 물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특히 해가 진 후에는요. 그러니 침대 옆에 물병을 두신다면 냉장고 밖에 두도록 하세요. 네 번째 습관은 저조차도 젊었을 때 따르던 것입니다. 잠들기 전에 혹시 모르니 화장실에 가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들립니다. 눕기 전에 모든 것을 비워두면 나중에 일어날 필요가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이렇게 하는 것은 뇌에 잘못된 것을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광은 단 100 또는 150ml만 있어도 비워야 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요일을 만들어내고 곧 소변이 많지 않을 때도 계속해서 깨어나게 됩니다. 대신 잠자리에 들기 5분 전에 조용히 앉아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면 몸을 믿으세요. 습관이 아니라 방광이 정말로 준비되었을 때 신호를 보내게 하세요. 이제 야간뇨의 가장 놀라운 원인 중 하나가 나옵니다. 저녁 식사 후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내 과일은 건강합니다. 가볍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수박, 오렌지, 포도, 심지어 오이 조각과 같은 과일들은 많은 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녁 8시나 9시에 그것들을 먹는다면 그 모든 수분이 소화기관에서 서서히 방출됩니다. 그리고 새벽 1시나 2시가 되면 마신 물 때문이 아니라 과일 때문에 방광이 다시 가득 차게 됩니다. 과일을 좋아하신다면 오후 5시 이전에 드세요. 파파야, 바나나배는 특히 저녁 일찍 섭취할 경우 더 진정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인천의 은퇴한 은행 지점장인 68세 이정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매우 규칙적인 분이셨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물을 단 2잔만 마셨고 해가 진 후에는 차를 피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3번씩 깨셨습니다. 그는 전립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생활 습관 점검 후 우리는 그의 주된 실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후 오렌지 조각을 먹고 있었고 밤 9시에 토마토 수프를 마셨으며 항상 밤 10시에는 안전을 위해 화장실에 갔습니다. 우리는 그의 습관을 부드럽게 조정했습니다. 과일은 오후 5시 이전에, 수프는 저녁 6시 30분 이후에는 먹지 않도록 하고 억지로 화장실에 가는 것을 멈추도록 했습니다. 10일 만에 그는 단 한 번만 깨어났고 아침에는 훨씬 더 개운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마시고 저녁에는 숨겨진 액체를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바로잡음으로써 어르신의 방광은 서서히 다시 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광이 쉴 때 어르신도 쉬게 됩니다. 약도 복잡한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사려 깊은 시간 조절과 몸의 리듬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알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르신의 밤은 여전히 어르신의 것입니다. 몇 가지 마음 챙김의 변화만으로 어르신의 수면은 오랜 친구처럼 평온하고 깊으며 치유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은 물을 적게 마심으로써 야간뇨와 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비결은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마시는 데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몸이 시간에 더 민감해집니다. 무엇을 마시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타이밍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방광은 쉬기 시작하고 밤은 다시 평화로워집니다. 간단한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의 70%를 오후 4시 이전에 마시세요. 이것은 해가 아직 떠 있는 동안 신장이 수분을 거를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오후 5시 이후에는 물 섭취량을 서서히 줄이세요. 목을 편안하게 유지할 만큼만 조금씩 마시세요. 그리고 저녁 7시 30분 이후에는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컵 이상 마시는 것을 피하세요. 이것은 수면 중에 방광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밤에 뇌로 불필요한 신호를 보내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무엇을 마셔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맹물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지원하는 음료입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옵션 중 하나는 호로파 물입니다. 앞서 논의했듯이 방광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밤이 아닌 오전 10시나 11시에 드세요. 또 다른 훌륭한 선택은 보리차입니다. 위를 진정시키고 종종 방광을 압박하는 가스를 예방합니다. 보리 한 티스푼을 물 200ml에 끓여 식힌 후 점심시간쯤에 조금씩 마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저녁 7시쯤 작은 컵의 강황 우유가 신경을 진정시키고 더 깊은 잠을 자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밤 9시 이후에는 우유를 마시지 마세요. 잠들기 너무 가까운 시간에 액체를 추가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가볍게, 그리고 설탕 없이 드세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서울의 최 선생님은 매일 밤 9시 30분에 강황 우유를 드셨습니다. 그것이 잠자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2번씩 깨셨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우유 마시는 시간을 저녁 7시로 옮기고 오전 11시에 호로파 물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그의 기분은 좋아졌고 혈압은 안정되었으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몇 년 만에 드디어 쉰 것 같아요. 이제 음료에서 잠을 위해 몸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큰 차이를 만드는 부드러운 습관 중 하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랫배를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세요. 손을 비벼 따뜻하게 한 다음 복부에 놓습니다. 3분에서 9분 동안 부드러운 시계 방향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이것은 소화 시스템을 진정시키고 방광신경을 이완시킵니다. 매일 밤 이렇게 하면 몸은 이제 속도를 늦출 시간이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잠자는 자세 또한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두꺼운 베개를 베고 똑바로 누워 자지만 이것은 방광을 압박하고 혈액 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고 왼쪽으로 누워 자보세요. 이 자세는 혈류와 소화를 개선하고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목을 지지하되 머리를 너무 높이 들지 않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편안한 목은 편안한 뇌를 의미하며 이는 더 오래 잠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종 간과되는 2가지 호흡과 잠옷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눕기 전에 코로 천천히 숨을 5번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세요. 배가 부드럽게 팽창했다가 숨을 내쉴 때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간단한 마음 챙김 호흡 행위는 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또한 방광이 가득 차지 않았을 때도 종종 잠을 깨우는 방광의 거짓 신호를 예방합니다. 옷에 관해서는 겨울에도 두껍고 무거운 옷은 피하세요. 피부가 숨 쉴 수 있는 가볍고 얇은 면이나 리넨 잠옷을 입으세요. 춥게 느껴진다면 스웨터를 입고 자는 대신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세요. 과열된 몸은 땀 탈수, 그리고 야간 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을 시원하게 유지하면 신장이 쉬는 데 도움이 되고 잠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 어르신 기억하세요. 좋은 잠은 약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일상시간 조절 마시는 음료, 그리고 환경에 의해 형성됩니다. 어르신이 만드는 각각의 작은 변화는 몸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이제 쉴 수 있습니다. 최 선생님처럼 어르신도 단 며칠 만에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시간에 마시는 한 스푼의 호로파, 더 가벼운 저녁 식사, 따뜻한 배 마사지, 그리고 깊고 부드러운 호흡으로 어르신의 밤이 더 이상 걱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밤은 평화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잠자는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정성으로 이끌어주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어르신 만약 이 순간까지 정성과 호기심을 가지고 귀 기울여 주셨다면 진심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밤에 계속해서 깨어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몸이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을 걸며 조금 더 많은 이해와 조금 덜한 두려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의사로서 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르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귀로 몸의 소리를 듣고 새로운 습관으로 응답해야 할 뿐입니다. 아침 음료에 불린 호로파 한 스푼을 더할 때 어르신은 단지 민간요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방광에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제 쉬어도 돼. 신경계에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끝났어. 그리고 몸의 약이 아닌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지혜로 치유될 2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앗, 그 따뜻한 한 모금이 어르신에게 소중한 것을 되찾아 줄지도 모릅니다. 6시간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잠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세요. 어르신의 몸은 감사할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더 가벼워진 아침, 더 평온해진 생각, 더 강해진 발걸음 속에서 그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드러움으로 변화할 때 몸은 우아함으로 응답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가 아니라 천천히 충실하게 마치 집으로 돌아오는 친구처럼 말입니다.
어르신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도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몸의 새로운 리듬에 맞춰 귀 기울여주고 작은 습관을 사랑으로 바꿔나갈 때 몸은 평온한 휴식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희망이라도 느끼셨다면 댓글에 희망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어르신처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밤에 자주 깨는 친구나 이웃 사랑하는 가족에게 공유해주세요. 단순한 정보가 아닌 꿀잠이라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다시 뵐 때까지 새벽 사찰의 종소리처럼, 고요한 밤 비 온 뒤의 아침 공기처럼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